저는 태공입니다. 오늘 인사하고 스님 영상 올려주세요 하는 인연이 있어서 소소하지만 지금 현재 몸의 변화에서 장부의 변화, 근육, 또 면역체계, 지감 이런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는 것, 또 현 신인류가 태어난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인류보다 다른 영역들이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영역에 물론 1%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초능력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다 쓸 수 있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에너지 체계고 하나는 지감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센서의 영역인데 몸이라는 영역을 잘 지켜보면 몸하고 뇌의 영역에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육군에 있는 6개의 감각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예지하는 능력, 이 공간을 공간지감 능력이라는데 새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자기가 온 그 방향으로 허공을 가로질러서 철새가 이동하듯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감에서는 지구의 플러스 마이너스 축에 의해서 이 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그 자석의 그 자장처럼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전기적인 또 원적외선처럼 그 열감, 파동, 또 빛이라고 하는 요소에 반응하는 보통 수련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그 변화, 근육의 발달 이런 것처럼 인식도 뇌 영역도 확장이 일어나면 상상의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반 기준을 넘어서서 또 다른 우리 천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과거에 갔을 때 어떤 영역에서는 훨씬 앞서 있는 영역이고 또 지감의 영역에서 또 훨씬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노화라는 형태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 지감도 같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몸을 동진하는 영역에서는 지감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영민함, 가벼움, 젊었을 때 그 지감처럼 그 깨어 있으라고 하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 또 의가 몇 개로 분리돼 사용되지는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서술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 하고 지나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히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모든 게 현실적으로 몸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면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누구나 다 갖추어진 능력이에요. 텔레파시가 됐든 그 무엇도. 스스로 그 어떤 룰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이제 뇌의 영역인데 미래에는 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뇌에서 생각하는 그 인식의 체계와 또 뇌에서 반응하는 운의 잔해로 나눌 때 사실 운의 잔해의 영역은 없어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뇌의 영역이니까 그게 동시에 인식하고 이해하면 지감도 반응을 하고요. 감정적인 요소나 아니면 운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잔해도 인식이 돼요.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배운 그 영역에서 운의 잔해 이렇게 나눌 뿐이에요.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외에 보지 않았지만은 상상에 의해서 저 안이 어떨 것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 또 어떤 일이 진행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렇게 알아지는 것, 초월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찰지,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알아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문득 비추는 영역에서 그 결과가 그냥 확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 얘기하지 초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초감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예지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서술을 했지만 그냥 스님이 오늘 인사하고 식품의 영역에서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하면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그 레벨도 업이 되지만 이런 영역을 만들어야지 하면 거기에 벌써 물질이 팍팍팍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물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인식을 일으켜서 레시피가 저절로 드러나니까 환자를 보면 환자에 맞는 것도 내려오지만 지금 환자를 안 보니까 그냥 마음을 일으켜서 이 영역의 것들 그리고 그 식품이 들어오면 몸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주고 그러면 지감도 바뀌고 가끔 감정적 영역도 변화하고 본디 나이라는 건 없다라고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과 어떤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인식에 의해서 뭐 몇 살 이런 거지. 노화의 원인 중에 스님 3가지 나눠졌죠. 요즘에 와서 이제 과학적으로 생로병사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뤄요. 인간의 그 노화에 대한 원인이 이러니까 이렇다. 뭐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운동하면 오래 산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스님이 그냥 그 전에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먹는 것 요건이 30%, 운동하고 몸을 가꿔주고 하는 그 부분 30%, 햇볕과 이 허공에서 오는 그 공간의 그 화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또 지구 중력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화로우면 긍정적 영역이고 거기서 약간 부딪힘이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생활 패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30%, 나머지 10%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요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지구를 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운동하는 또는 움직임 이런 영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제 영상에서 앞에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지감의 확장, 무슨 모의 확장, 이런 육근의 어떤 육감각을 점점점 확장시키는데 1선, 2선, 3선, 4선에서도
일선의 영역에 있다가 어떤 것이 비춰지면 사선의 영역으로 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보여져요. 그럴 때 인식을 그쪽으로 넣으면 이 현실에서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다가 오늘은 이 레몬을 한 조각 그 레몬이죠. 레몬 뭐 다른 것도 다 되지만 잘라서 저는 건조기를 쓰니까 건조기 한 75도에서 80도에서 바짝 말려요. 그럼 언제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차든 주로 보이차, 중국차도 그렇고 저는 홍차도 좋아해요. 실론티 같은 얼그레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홍차에다가 이렇게 레몬을 그 말렸던 레몬 한 조각 넣어서 하면 향도 좋고, 중국에서는 그 차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차방마다 병배 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배합하는 차가 앞에 만들어진 거 말고 뒤로 가면 잎도 대엽종이고 큰 그 차잎을 가지고 발효를 하면 맛이 좀 중탁하거나 텁텁하거나 약간 그쪽으로 갈 때 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거 자스민 이런 걸 가지고 차잎하고 만든 자스민 차도 그렇고, 또 차와 차를 섞어서 약간 그 비율을 조절하면 다른 향이 나는 그런 것처럼 홍차의 레몬은 부족한 비타민의 어떤 영역도 서로 보충이 되어지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스님이 만들어서 먹어보면 차 마실 때 레몬을 저렴할 때가 있어요. 또 레몬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필리핀 같은 데서는 깔라맛이라고 있어요. 아주 새콤한 뭐 음식에도 먹지만 잘라서 바짝 말려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면 아주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도 되고 그냥 말려놓으면 뭐 몇 년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진공처럼 해서 어쨌든 차에 레몬즙을 짜서 먹기도 하는데 레몬즙은 좀 탁한 맛이 있는데 이렇게 레몬을 잘라서 말려놨다가 차에다 넣어 먹으면 좀 깔끔해요. 어쨌든 인간의 그런 지감적력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놨는데 그런 것처럼 수련에서도 확장이 1선, 2선, 3선, 4선의 영역처럼 상상에서 상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잠자다가 꿈속에서 꿈에 들어가면 그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면서 꿈속에 있는 것처럼 밖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체험하듯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1선에서 4선 들어가는 느낌은 현실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딱 들어가면 의가 두 개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이쪽의 의가 이쪽의 의에 관여하지 않고 이쪽의 의가 이쪽의 의에 관여하지 않아요. 각자 두 개가 동시에 경험을 해서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완전히 사선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것이 딱 멈춰버려요. 이쪽이요. 그러나 2선, 3선 때는 같이 봐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한하다. 무한하가 뭐 대단하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본디 한계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인식 자체를. 인간은 정해진 한계는 없어요. 그 벌써 앞에서도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의 100%를 사용할 때 추측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스스로 한계점을 스스로 만들어요. 난 저게 어려워 못해 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살아가면서 스님이 언제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은 사람도 인연의 인과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언가에 뭐 보살행이 아니어도 무언가의 세상에 적용을 하면서 살려면 본인이 그 영역에서 끊임없이 순응엄이라고 하는
반복이 되어지고 익숙해지고 또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잊을 만큼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서 무언가가 생겨나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공유하면서 보살행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이나 아니면 다른 이론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론 강의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행위라고 하는 영역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현상 경계에 물질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련이 방편이지 그 수련이 목적이 아닌데 흡사 목적이 돼서 한 생을 그냥 수련하는 영역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머문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다가 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바퀴의 두 개의 영역처럼 현실 세계에 와서 인연에 의한 여러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이번 생을 살면서 스님은 그래요. 지나간 인연에서 또는 그 이전 생에서 또 현생에서도 스님과 마주친 모든 인연에 스님의 마음에서 티끌만큼 거짓 없이 한계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싶고 또 저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번 생에 건강하게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해요.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주고 지금은 약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전에 한 일주일이면 됐던 것이 한 달씩 걸리고 이제 시간적인 그 짬이 잘 안 나니까 독을 다룰 때도 그전에는 요 정도의 영역이 지금은 한 3배 확장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더덕주를 석잔 먹고 죽었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 더덕주를 마을 사람하고 다른 분들은 소주를 먹었는데 본인은 그 더덕주를 해서 석잔을 마셨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면서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게 초라는 독이에요. 초. 투구꽃 뿌리인데 더덕을 캐다 보면 더덕을 캘 때 산더덕을 캘 때 옆에 작은 뿌리가 또는 잠자던 더덕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덕을 캘 때 그 투구꽃 뿌리고 감자만한데 이 손톱 반마디 팥 2개 정도 되는 작은 초 뿌리가 물론 큰 것도 있어요. 산에 엄지손가락만한 거 그거보다 좀 큰 거 이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그런 색까지에 달린 거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딸려 나왔나 봐. 그 더덕을 캐면서 그것도 더덕의 작은 뭐 가지나 아니면 작은 새끼쯤으로 생각해서 싹 씻어가지고 술을 담았어요. 더덕주라고. 그 1g에서 2g 정도 되는 그 정도 2g도 안 되겠지. 1.5g 2g 되려나? 그런 뿌리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석잔을 먹고 마비가 되고 죽었어요.
인터넷 유튜브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영역이, 독이란 영역이 그래요. 우리 혈액이 이만큼, 혈액에 요만큼을 탁 떠고 그게 다 뻑뻑해져 버려. 젤리처럼. 응고력이. 그런 것처럼 그 마비될 때 혈류의 순환에서 사지에 림프관의 신경계, 혈관이 막히면 신경에 마비가 들어가요. 장부 순환할 때 눈이 돌아가죠, 좌우로. 뇌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센서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영역이 있어요. 다른 것은 좀 이야기를 하고 약초에서도 지금 무엇을 만든다 이래 하는데 독의 영역에서는 쉽게 영상으로도 그냥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특별한, 나는 괜찮아 또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흉내. 체득을 해서 아는 것과 흉내 내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우리말로다가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종이보다 작은 그런 작은 차이 하나가 눈을 이렇게 가리면 뒤를 못 봐요. 그래서 뭔가 배운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쓰기 어려운 법이 있어요. 그렇게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스님이 시법을 만들 때 법제를 하고 또 그것에서 양리를 스님한테, 전신당 같은 경우는 하나를 스님이 스님 몸에다가 벌써 한 300알 이상 들어온 것 같아. 먹은 영역에서는. 작년에 300알도 더 되나. 근데 먹을 때마다 그 효과는 아주 명확해요. 근데 거기 사용되어지는 영역이 그 아까 사람이 먹은 그 죽은 요만큼 이야기하는데 스님 식품의 영역에서는 스님 그 크기면 5명 정도의, 원래 10명 죽을 정도에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치사량이 5명 정도 죽는 치사량이 그 전신단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독도 들어가지만 완전히 무뚝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신경계에 혈관을 타고 간에서 문맥을 통해서 심장을 해서 심방을 강력하게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 심장이 둥둥둥둥 뛰는 느낌을 가끔 들어. 심장 속에 있는데 이 겉에서 뛰는 것처럼. 그러면서 혈액이 쫙 올라, 약간 이렇게 상기하듯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특히 전신단 먹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면서 신진대사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을 타고 가면서 림프관계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가니까 지지지지지지 전기적인 거, 몽롱한 느낌, 마비된 느낌 같으면서 또 그게 묘하게 장부에서 소화를 하고 나가는 12시간 안에 쭉 지나가면서 소멸해요. 신진대사하고 똑같이 24시간이면 딱 사라져요. 한 영역에서 그 지감이 확장이, 스님은 약의 영역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약으로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영역은 사회적으로 고수들은, 스님이 사회생활할 때 그 고수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바보를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고수니까. 약의 영역에서는 또 스님이 사회적 영역처럼 고수예요. 보이잖아요. 다. 이건 이래 하고 또 영역을 부여하고 만드는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
종교적 영역에서 뭐 달란트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 이야기했던 본인의 성품에 따라 금기라고 하는 영역에 따라서 세상과 맞물리는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의 그 결과물이 누구나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붓 하나 가지고 수억 원짜리 그림을 그리는 아주 어찌 보면 물질 세계에서는 최고의 그런 분들도 존재하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분도 그렇고 뭐 종합예술이지 무엇이 됐든. 이 사진 작가도 그렇잖아요. 기계를 가지고 현대에서 남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본인이 지감에 의해서 그걸 탁 잡아내서 작품으로 각자 살아오는 인연 또 맺은 그 인연에 의한 인과처럼 결과는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유라는 형태가 되어지면서 현대 사회가 발전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그 공유되어지면서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공유라는 거. 지금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님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살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님이 그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공유하면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하는 젊어지고 이뻐지고 인식의 체계도 유튜브에 자꾸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는 생각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센 늙은이가 되지 마라. 젊을 때 아기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나이가 들면 자꾸 고집을 세워요. 옳다라고 뭐 옳으면 뭐가 중요해. 그 옳고 안 옳고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그렇게 봤구나. 너는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돼. 거기 뭐 대립해서 주장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일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싸움 자체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이렇게 안아줘.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럼 내 말도 맞을 수 있고 중요하진 않아. 네가 원하면 해 이거야. 그 어떤 영역에서는 먼 미래를 볼 때 스님이 주장하는 가치 중에 하나 50대 60대 들어서면서 사람이 가치관이 정확해지고 60, 70대 가면서 고집이 생겨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게 어떤 그런 게 생겨버리면 단단해지고 그래봐야 60대 그렇게 단단해서 7, 80이면 노인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노인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노인네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늙으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전혀 사회적 영역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연이야하고 내 맘대로 살래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나도 니도 안 건드릴 테니까 나는 이렇게 즐기다 가야지 하고 그런 걸 찾아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스님은 스님하고 인연 있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고 인연이 있다라면 스님이 추구하는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경책에도 뭐 900, 다 스님은 맞다라고 인식을 해요. 지금 현재 스님이 이야기하는 선도라는 영역에 한 번이라도 관심 있었던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늙지 않고 불로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알아지는 건 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공이라는 다 알고 난 이후에 따뜻한 마음 한 줄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고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모든 출발점이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소소한 이야기에 스님이 영상으로 스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 인연 때문에 오늘 또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약을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이 영적 영역에서 무엇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차를 만들어서 하는 것,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생활에서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스님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I love you, 와인이 아이시대로 사랑해요. 기운 내고 스님이 스님 보고 싶어 하고 영상 올려주세요 한 이번 생에 그래도 스님을 만나서 인연이 있었던 모든 인연들은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또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바를 잘 인연을 지어서 그 인연에 인과에 이루고 세상을 좀 즐겨요. 즐겨도 나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올리면서 스님 인사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려고 하는데 며칠 약을 보느라고 좀 그랬어요. 스님 잘 지내고 있고 또 인연 닿아서 다음 영상 올려줄 테니까 스님이 지금 약을 보느라고 한 열흘 됐나 보네. 많이 사랑하고 기운 내고. 자, see you next time.